치워지는 오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고3에서 종종 출제되는 2차 방정식 또는 2차 함수, 이 둘은 어차피 같다고 봤을 때 어떤 형태로 출제가 자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오늘은 언급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를 바라볼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들이, 먼저 처음에는 근의 공식을 먼저 떠올려 주셔야 됩니다. 근의 공식. 첫 번째, 인수분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먼저 보세요. 그러니까 보시자마자 이게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가 있고 인수분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는 인수분해해서 그냥 곱하기는 0, 이런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인수분해 안 되는 형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인수분해 안 될 때는 당연히 뭐 ax제곱 bx 더하기 c 꼴이겠죠. 인수분해 되는 형태는 뭐냐면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x제곱에 음, 더하기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1 x 가로 열고 k 2k 플러스 1은 0인데, 요걸 보자마자 어떡하지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거 보자마자 이거는 인수분해인데 인수분해 되나 안 되나를 봐야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적어 봐야 되는데, 인수분해 되죠. 요 둘의 합이 이 아이가 되면 인수분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수가 되고 이렇게 인수가 되는 거를 못하는 고3 친구들, 고2 친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아는 친구도 많죠. 보자마자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이렇게 뒤에 있는 요 놈으로 보고 감을 익히고 가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나오면 인수분해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자, 안 되는 경우는 근의 공식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보조선 좀 꺼주세요. 근의 공식을 보면 2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를 통해서 실제 근을 구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k가 복잡하게 들어가 있고 t가 복잡하게 들어가 있을 때 우리가 근의 공식으로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통은 판별식이라는 게 뭐냐면, 자, 근의 공식 했을 때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죠. 자, 요 안에 들어가는 이 아이가 이 루트 값을 결정하죠. 이걸 우리는 판별한다 해서 판별식인데 근의 개수를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근의 개수. 자, 그러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양수면 이 루트가 살기 때문에 앞에 뿔마가 붙어서 근이 두 개가 되죠. 판별식이 0이라고 한다면, 자, 이 체크한 이 부분이 사라지니까, 다 죽어버리니까 결국은 이 뿔마가 소용없죠. 2분의 마이너스 b가 돼서 중근을 가지게 됩니다. 자, 저 안에 들어가는 판별식이 음수면, 요 안에 들어가는 판별식 음수면 복소수 i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나오게 되는데, 허근은 실근이 아니기 때문에 실근의 개수를 판단할 때 우리가 이용하진 않죠. 그래서 실근이 두 개, 요거는 두 개, 요거는 한 개, 뭐 이런 식으로 잡고 여기에는 실근은 없는 거죠. 0개 우리가 카운트할 수 있습니다. 출제 로직은 고등학교 3학년 실제 기출문제에서는 자주 이런 게 출제되더라. 자, 실근의 조건을 판단하는 경우, 4개의 변수라고 하면은 어떤 GT와 어떤 FT, T로 연결이 돼 있죠. 그때 실근의 조건을 판단할 때 가끔 이용하기도 하고요. 그럼 문제를 보면서 다음에 나오게 되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X축 사이의 표 개수, 당연하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렸을 때, 자, 이렇게 붕 떠 있으면, 이렇게 떠 있으면 판별식이 허근을 가지고, 자, 그래프를 봤을 때 이렇게 접하면은 판별식이 0이고, 자, 그래프를 봤을 때 이렇게 뚫고 두 점에서 만나면 실근이 두 개죠. 그래서 판별식이 서로 다른 두 실것, 이렇게 해서 양수가 나오게 됩니다. 잡아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가보면 근과 계수의 관계라고 해서 또 앞에 근자를 붙이겠습니다. 자, 두근의 합, 두근의 곱인데 이미 많은 아이들이 이 정도 공식은 다 알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a분의 b, 두근의 곱은 a분의 c다. 이런 걸 이용해서 또 문제를 많이 풀죠. 그래서 근과 계수 관계도 조금 기억하셔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보통은
이런 게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래프가 나올 수 있죠. 뭐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되고, 자, 뭐 2차가 나올 수도 있고 1차가 나올 수도 있는데, 교점이 생기게 되면은 이때 교점의 x 좌표들을 우리가 설정을 좀 하죠. 자, 이렇게 수선의 발, 이렇게 수선의 발, 이렇게 수선의 발. 만약에 교점이 두 개라고 하면 알파, 베타. 교점이 세 개라면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하면 뭐 3차가 되기도 하고. 자, 이렇게 했을 때 교점이 생기게 되면 여기는 알파, 여기는 베타. 자, 교점이 생기게 됐을 때 실근은 알파와 베타로 설정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알파, 베타 설정해서 근과 계수관계 두근의 합, 두근의 곱으로 들어간다. 이것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fx, 1차가 gx, 뭐 gx가 2차여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2차라는 것과 1차든 2차든 이렇게 만났을 때 교점이 두 개가 생기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 근과 계수관계를 해야 된다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f-g는 0이라고 하고 새로운 방정식인 h로 치환을 하죠. h가 x축과의 교점이 이제 두 개가 생긴다. 뭐 이러면 근과 계수관계 알파 더하기 베타. 자, 그 다음에 알파 베타를 이용해서 문제를 꼭 풉니다. 잊지 마세요. 자, 그래서 교점에 관한 문제도 도형의 문제에서 자주 출제가 되니까 근과 계수관계, 두근의 합, 두근의 곱 이런 거 표현하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래서 근을 직접 구하지 않고도 시계값을 계산하는 문제 출제가 많이 되고 새로운 방정식 우리가 했던 금방 h에 관한 방정식의 구성 문제. 자, fx 빼기 gx 이런 걸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차 함수라고 하죠. 차의 함수. 자, 차의 함수 줄여가지고 차함수를 하는데 h의 차함수는 두근이 나오니까 두근의 합, 두근의 곱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새롭게 구성을 한다 이 말이겠죠. h로 치환해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식의 변형인데요. 식의 변형하면은 2차 식을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하거나 치환, 뭐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2,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x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 더하기 뭐 2가 있을 수 있죠. 마이너스 2 이런 게 있다고 치고 요걸 t로 치환해가지고 문제 푸는 거 기억하시죠? t 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다. 그래서 뭐 인수분해 해주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우리 더센 수학 친구들이 이 정도는 충분히 푸니까. 하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시각은 식의 변형이더라. 이렇게 식을 치환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자, 두근의 합하고 곱이 주어집니다. 뭐 P라고 하고 알파 베타를 Q라고 한다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이런 것도 자, 알고 있어야 되죠. 근데 실제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못 구하는 친구도 꽤 많기 때문에 한번 더 정리하는 거죠.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에 마이너스 2 알파 베타입니다. 자, 그러면 두근의 합하고 곱을 써먹을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두근의 차가 언급이 되면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에 더하기 2 알파 베타 이런 거 설정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또 마찬가지로 알파 더하기 베타를 내가 알고 있고 알파 빼기 베타를 또 알고 있다면 이 둘이가 이제 같아지려면 더하기 4 알파 베타. 마찬가지로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뭐 알고 있고 알파 플러스 베타를 내가 알고 있다면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이런 것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총 4개가 나오는데 금방 했던 요거 1번 그 다음에 요거 2번 같죠? 요거 3번 4번은 꼭 정해 놓으세요. 자, 그래서 시계 변형 문제도 출제가 간혹 되기 때문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치환하는 것들은 뭐 최대 최소와 관련되니까 문제 나오면 그때그때 보도록 하고요. 해외 범위의 추론 문제도 문제가 구체적으로 나오면 같이 보도록 할 텐데 어쨌든 식의 변형이라고 하면은 치환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식을 자체를 변형해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의 요 두 가지 공식 알파 플러스 베타의 완전제곱 공식과 알파 빼기 베타의 완전제곱 공식, 저 식의 변형 네 가지 공식도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괜찮으시겠죠? 자, 이제 마지막 주제인데요. 축의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축의 방정식이라고 하면 아래로 볼록을 봤을 때 이런 축이 있죠.
자, 요 축의 방정식 공식이 마이너스, 마이너스 2a 분의 b 공식입니다. 맞죠? 요 축의 방정식이 이렇습니다. x는. 자, 그러면 요게 축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2분의 b인데 이런 대칭성이나 중점 뭐 두근의 합 여기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두근의 합 이런 거 나올 때 자주 나옵니다. 축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어떤 근들의 위치를 파악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두근의 합 이게 무슨 뜻일까라고 한다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잘라보세요. 이렇게 했을 때 수선의 발 한번 내려봅시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는 알파, 여기는 베타 한번 적어볼까요? 요거는 t라고 하겠습니다. 요거 fx라고 하고. 자, fx하고 t하고 이렇게 만나죠. 금방 했던 t를 넘기면 차의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fx 2차에다가 상수 t를 빼면은 차함수인데 이 차함수를 h라고 치환을 해요. 그러면 두근의 합하고 두근의 곱 이런 게 연출이 되겠죠.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 뭐 이렇게 하면 두근의 합 이런 게 나오게 되는데 뭐 P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근데 여기 보시면 알파와 베타의 가운데 값. 자, 요게 축인데요.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적어볼까요? 자, 마이너스 2분의 B와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는 일단은 뭐 자주 연관돼서 출제되는 건 아닌데 여기 만나는 두 교점 알파와 베타의 한가운데 지점이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입니다. 맞죠? 즉,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라고 한다면 여기 가운데 값은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된다. 즉, 부분의 합이 이렇게 녹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걸 p 값이라고 했을 때, 요걸 p 값이라 했을 때, 자, 그러면 2를 곱해주시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결론을 말하면 2p가 되죠. 그래서 축은 이렇게 활용이 될 수 있어요. 두근의 합에 축의 2배를 해주시면 두근의 합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실은 사인, 코사인 이런 데에서도 자주 출제가 돼요. 뭐 사인 그래프로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면 자, 뭐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죠. 요때 이렇게 하면 2차 방정식이 굳이 아니더라도 근과 계수관계를 또 써먹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두근의 합이 나오죠. 자, 여기 알파, 그 다음에 여기 베타라고 써놓으세요. 자, 그러면 여기 축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선의 발 내리면, 자, 요 축이 P라고 하겠습니다. P. 축이 P라고 했을 때, 알파 더하기 베타의 가운데 값, 요게 P죠. 결국은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는 2P가 됩니다. 맞죠? 축의 2배 공식이다. 이런 걸 자주 나오기 때문에 꼭 써먹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이런 이야기는 2차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fx 빼기 t 해가지고 근과 계수 관계하면 두근의 합 형태가 나올 텐데 축이 2죠. p죠. 축에다가 2배 해주시면 2p가 나오게 되는데 알파 더하기 베타는 2p 공식이다. 자, 축에 2배를 하면 두근의 합이다. 뭐 이런 거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밑에 보면 대칭성을 판단할 때에도 이용이 되니까 문제가 나오게 되면 그때그때 판단하는데 오늘의 주제는 이런 겁니다. 2차가 나왔을 때 우리가 따져줘야 되는 게 이런 겁니다. 머릿속으로 습관적으로 갑니다. 인수분해가 되나 안 되나? 그리고 근의 공식을 써야 안 되나? 요 두 가지 패턴으로 먼저 간 뒤에 이 네 가지의 공식들 근, 근, 식, 축 요걸 또 올려주세요. 문제를 풀 때마다 근의 공식 아니면 인수분해 되는지 자 근과 계수관계 그 다음에 식의 변형 자 그 다음에 축의 공식 축의 방정식 2P 공식이라고 했었죠. 두근의 합은 2P 공식 요걸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것들을 근식축처럼 자주 나오기 때문에 기억하시고 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